새벽 5시 알람 소리도 없이 눈이 떠집니다. 벌써 몇 년째 이런 시기였죠. 몸이 시계보다 정확했어요. 낡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니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70이 넘은 몸이 매일 이런 일을 견뎌낸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었어요. 오늘도 시작이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낡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때가 타서 색이 바랜 작업복이 몇 벌 걸려 있었죠. 예전엔 명품 정장만 입고 살았는데 이제는 이런 옷이 더 편했어요. 아니, 편해야만 했습니다. 세수를 하며 거울을 봤어요.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정순아, 오늘도 힘내자. 거울 속에 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문을 열고 나서니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골목길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죠. 가로등 불빛만이 흐릿하게 길을 비춰주고 있었어요. 낡은 카트를 끌고 나서면서 바퀴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끽, 끽. 기름칠을 해야 하는데 그런 여유도 없었죠. 첫 번째 목적지는 아파트 단지 쓰레기장이었습니다. 관리소 아저씨가 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또 오셨네요. 별말 없이 인사만 주고받았습니다. 그분도 아마 궁금했을 거예요. 이 할머니가 왜 매일 이렇게 폐지를 주우러 다니는지 말이죠. 골판지 상자들을 하나씩 펼쳐서 카트에 실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팔목이 아파왔지만 참았습니다. 이런 아픔쯤이야 뭐가 대수겠어요. 마음의 아픔에 비하면 말이죠. 엄마는 왜 이런 일을 하세요? 문득 영호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몇 년 전 아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했던 말이었죠. 그때는 뭐라고 답했더라? 기억이 가물가물했어요. 아마도 괜찮다고 건강에 좋다고 둘러댔을 겁니다. 이제는 영호도 미연이도 없습니다. 교통사고라는 게 이렇게 잔인할 줄 몰랐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앗아가다니. 그 이후로 저는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회사 일도 사람들도 모두 멀어졌죠. 두 번째 장소로 향하는 길에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24시간 불이 켜져 있는 그곳에서 알바생이 하품을 하고 있었어요. 어린 친구더라고요. 영호만한 나이였을까? 괜히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할머니, 물 한 병 드릴까요? 편의점 직원이 친절하게 물어봤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고마워요. 돈을 아껴야 했거든요. 아니, 사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누군가의 호의를 받기가 부담스러웠어요. 세 번째 장소에 도착했을 때쯤 해가 떠올랐습니다. 주황빛 햇살이 건물 사이로 스며들었죠. 예뻤어요. 이런 순간만큼은 마음이 조금 평온해졌습니다. 영호와 미연이 보고 있을까요? 하늘에서 말이죠. 오늘도 꽤 많은 폐지를 모았습니다. 카트가 가득 찼어요. 무거운 카트를 끌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불쌍하다는 눈빛, 안타깝다는 표정들. 처음엔 창피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할머니 혼자 사시나 봐요. 참 딱하네.
지나가던 아줌마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그들은 제가 누군지 모르죠. 선우그룹 회장이라는 걸 상상이나 할까요? 웃음이 나왔어요.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폐지를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이 일이 제게는 일종의 벌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자식들을 지키지 못한 엄마에 대한, 회사를 방치한 경영자에 대한 벌 말입니다. 그래도 이 고된 일상이 저를 지탱해주고 있었어요. 생각할 틈을 주지 않거든요.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현이 밝은 표정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 청년을 처음 본 건 석 달 전이었습니다. 무거운 카트를 혼자 끌고 있던 제게 도움을 준 게 시작이었죠. 재현 씨, 일찍 일어나셨구만요. 할머니가 매일 이 시간에 나오시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말없이 제 카트를 끌어당겼습니다. 처음엔 사양했었는데 재현은 고집이 세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함께 다니게 됐습니다. 이상했어요. 몇십 년간 혼자 살아왔는데 누군가와 함께하는 게 이렇게 편할 줄 몰랐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재현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정말 맑은 날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그러게 말이야. 이런 날은 기분도 좋아져. 제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첫 번째 장소에 도착하니 재현이 능숙하게 폐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사람이라 그런지 힘도 좋고 손도 빨랐어요. 제가 혼자 할 때보다 반 시간은 단축됐습니다. 재현 씨는 왜 이렇게 저를 도와주세요?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재현이 잠시 손을 멈췄어요. 우리 할머니가 생각나서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일 많이 하셨거든요. 그때 제가 어려서 별로 도와드리지 못했어요.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할머니가 많이 보고 싶을 테지. 네, 매일 그리워해요.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지금 정순 할머니만한 나이셨을 거예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청년에게 저는 돌아가신 할머니의 대체제였던 건가요? 그렇다고 해도 괜찮았어요. 서로에게 위로가 된다면 말이죠. 두 번째 장소로 가는 길에 재현이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아침 드세요. 아니야, 괜찮다고. 손을 저었지만 재현은 이미 도시락 뚜껑을 열고 있었어요. 김치볶음밥 냄새가 솔솔 풍겨왔습니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간단한 요리는 할 줄 알아요. 혼자 살다 보니까 배우게 되더라고요. 젓가락을 들고 한 입 먹어봤습니다. 맛있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먹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서는 대충 컵라면이나 빵으로 때웠거든요. 밥을 제대로 차려 먹을 이유가 없었어요. 어떠세요? 기대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재현을 보니 왠지 모를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이 착한 청년이 저 같은 늙은이를 위해 새벽부터 밥을 해준다니. 맛있어. 정말 고마워.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자주 해드릴게요. 재현의 미소가 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청년을 기다리게 되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외로웠던 일상에 작은 기쁨이 생긴 셈이었죠. 오늘은 폐지 양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카트에 가득 실으니 무게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혼자였다면 여러 번 나눠서 가져가야 했을 텐데 재현이 있으니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몸은 어떠세요? 많이 힘드시죠? 재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사실 요즘 부쩍 기운이 없었습니다. 나이 탓인지 몸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청년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 일은 문제 없어. 그래도 무리하지 마세요. 몸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재현의 진심 어린 걱정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 몸을 걱정해 주는 거였어요. 영호와 미연이 없어진 후로는 처음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재현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가족분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순간 발걸음이 멈춘 거였어요. 이런 질문을 받을 줄 몰랐거든요. 다 떠났어. 이제 혼자야.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재현도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조용히 카트를 밀어주기만 했어요. 고마웠어요. 괜히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아서 말입니다. 오후 늦게 폐지를 정리하고 있는데 낯익은 차가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어요. 이런 동네에서는 보기 드문 고급차였죠.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최서준 변호사였어요. 회장님. 오랜만에 듣는 호칭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서준은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준 씨, 어떻게 여기까지? 회장님을 찾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안 되시고 목소리에 다급함이 느껴졌어요. 분명 급한 일이 생겼을 거예요. 아니면 굳이 이런 곳까지 찾아오지 않았을 테니까요. 일단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좁은 원룸으로 안내했습니다. 서준이 주변을 둘러보는 게 보였어요. 아마 놀랐을 겁니다. 선우그룹 회장이 이런 곳에서 살고 있다니 말이죠. 차 한 잔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서준이 서류 봉투를 꺼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회사가 위험합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어요.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거든요. 친척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회장님이 경영에서 손을 뗀 사이에 지분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니 복잡한 숫자들과 그래프가 가득했어요. 예전 같으면 한눈에 파악했을 텐데 지금은 집중이 안 됐습니다. 머리가 무거웠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조카분들과 사촌분들이 연합하고 있어요. 이사회에서 경영권 이양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영호와 미연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제가 너무 오랫동안 회사를 방치했던 걸까요? 시간이 얼마나 남았죠? 한 달 정도로 보입니다. 그들이 임시주 주총회 소집을 요청했어요. 한 달. 생각보다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뭘 할 수 있을까요? 몇 년 동안
경영에서 손을 뗀 상태에서 말이죠. 회장님,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대로 놔두면 선우그룹은 완전히 넘어갈 수 있어요. 선우그룹. 남편과 함께 일궈낸 회사였습니다. 영호와 미연이 물려받을 예정이었던 소중한 유산이기도 했고요. 그들이 없어진 지금 이 회사만이 남은 유일한 연결고리였어요. 알겠어요. 시간을 좀 주세요. 서준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이 결정해 주신다면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는 명함을 남기고 갔어요. 혼자 남겨진 방에서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어요. 어지러웠습니다. 이런 복잡한 일들을 다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재현이 일하는 시간이었어요. 아마 공사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겁니다. 문득 그가 생각났어요. 이 모든 상황을 재현에게 말해도 될까요? 밤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회사를 다시 만든다는 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었어요. 과연 그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결심이 섰습니다. 도망만 칠 수는 없었어요. 영호와 미연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았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떠오른 사람이 바로 재현이었어요. 아침에 재현을 만났을 때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습니다. 제 표정을 보고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할머니, 무슨 걱정 있으세요? 역시 눈치가 빨랐습니다. 재현 씨, 혹시 시간 있을 때 진지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언제든지요. 오늘은 폐지 줍는 일을 일찍 마치고 조용한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갑자기 제가 회사 회장이라고 하면 믿을까요? 재현 씨,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폐지를 주우며 혼자 살아가시는 할머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사실 저는 선우그룹이라고 들어봤나요? 재현의 눈이 커졌어요. 물론이죠. 유명한 대기업이잖아요. 그 회사의 회장이 저예요. 재현이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죠. 할머니, 농담이시죠? 농담이 아니야. 정말이에요. 휴대폰을 꺼내서 예전 회장실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있는 제 모습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어요. 재현이 사진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이게 정말 할머니세요? 네, 몇 년 전 사진이에요. 재현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왜 폐지를 주우며 이런 생활을 하세요? 제 아이들이 사고로 죽었어요. 그 이후로 모든 게 의미 없어졌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재현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런 일이 있으셨다니. 괜찮아요. 이제는 어느 정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해 줬습니다. 친척들의 음모, 경영권 분쟁, 임시주 주총회 소집까지. 재현이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회사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까요? 예상보다 빠른 대답이었습니다. 놀라서 재현을 바라봤어요. 정말이에요? 할머니가 그동안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아시잖아요. 저도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청년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경영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전혀 없어요. 하지만 배울 수 있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시면요. 재현의 눈에 결의가 보였습니다. 이 청년이라면 정말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럼 정말 함께 해주실 거예요? 네, 끝까지 함께 하겠어요. 그날부터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재현에게 기본적인 경영 지식부터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회사의 역사, 조직도, 주요 사업 분야까지. 재현은 스펀지처럼 모든 걸 흡수했습니다. 할머니, 이 친척분들은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돈 때문이겠지. 선우그룹은 큰 회사니까요. 그럼 할머니가 다시 경영권을 가져오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이미 그들이 상당한 지분을 확보한 상태거든요. 며칠 동안 서준과 함께 전략을 세웠습니다. 재현도 함께 참여해서 의견을 내놓았어요. 경영 경험은 없지만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많았습니다. 할머니, 혹시 동네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해 볼까요? 무슨 말이에요? 할머니를 진짜로 아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들의 힘을 모으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생각하지 못했을 아이디어였어요. 이 청년과 함께라면 정말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재현과 함께 첫 번째 이사회에 참석하는 날이 왔습니다. 몇 년 만에 정장을 차려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낯선 느낌이 들었습니다. 폐지 줍던 할머니에서 다시 회장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죠. 할머니, 긴장되세요? 재현이 넥타이를 매며 물어봤어요. 저보다 더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조금. 오랜만이라서요. 회사 건물에 도착하니 추억이 밀려왔습니다. 이곳에서 남편과 함께 꿈을 키웠고 영호와 미연이 뛰어다니며 자랐던 곳이었어요. 이제는 전쟁터가 되어버렸지만요. 엘리베이터에서 직원들이 저를 알아보고 깜짝 놀라는 게 보였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몇 년 만에 듣는 인사였어요. 반가웠습니다. 이사회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친척들이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어요. 조카 정민, 사촌 정호, 그리고 몇몇 친척들. 모두 저를 보고 당황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모, 오랜만이에요. 정민이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마지못해 하는 인사였죠. 그래, 오랜만이다. 저도 건조하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분은 누구세요? 제 조언자입니다. 김재현 씨예요.
재현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친척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폐지 줍던 할머니가 갑자기 나타나서 조언자를 데려왔다니 말이죠. 회의가 시작되자 정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모,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연락도 안 되시고. 가식적인 걱정이 역력했어요. 바쁜 일이 있었어. 회사 일에는 관심이 없으신 줄 알았는데요. 정민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그들은 제가 계속 손 놓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지금부터는 관심을 가질 예정이야. 회의실 분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서준이 준비한 자료를 펼쳐놓으니 친척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들의 지분 매입 내역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이모, 이건 뭐예요? 너희들이 뭘 했는지 다 알고 있다는 뜻이야. 재현이 옆에서 조용히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회의 내용을 기록하는 거였죠. 처음 보는 광경이라 그런지 모든 걸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모가 경영에서 손을 뗀 사이에 회사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이죠. 정호의 말에 코웃음이 나왔어요. 새로운 리더십? 그게 너희들을 말하는 거냐? 저희가 이모보다는 젊고 요즘 트렌드도 잘 알고요. 트렌드를 안다고 회사 경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말싸움이 계속될 것 같았어요. 재현이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진정하라는 신호였죠.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좋아. 그럼 한 달 후 임시주 주총회에서 정식으로 결정하자. 동의합니다. 정민이 자신만만하게 답했어요. 아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쉽게 물러설 생각이 없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재현과 함께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몇 년 만에 들어가는 제 사무실이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예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들 정말 나쁜 것 같아요. 재현이 분개하며 말했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돈 앞에서는 가족도 소용없어. 오히려 더 잔인해지지. 책상에 앉으니 옛날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영호가 어렸을 때 이 의자에 앉아서 회전하며 놀았던 모습, 미연이 그림을 그려서 가져와 자랑하던 순간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재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영호 형님과 미연 누나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어요? 오랫동안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재현에게 들려줬습니다. 영호의 성격, 미연의 꿈, 그들이 회사를 물려받았다면 어떻게 됐을지에 대한 상상까지. 재현이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분명히 훌륭한 분들이셨을 거예요. 그럼 정말 자랑스러운 아이들이었어. 그날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재현은 회사의 각 부서를 돌아다니며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놀랍게도 많은 직원들이 저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계셨을 때가 좋았어요. 친척분들은 회사보다 자기 이익만 챙기는 것 같아요.
직원들의 목소리를 들으니 희망이 생겼어요. 아직 늦지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재현도 빠르게 적응하고 있었어요. 매일 밤 경영 서적을 읽고 회사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할머니,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 물어봤죠. 넌 정말 빨리 배우는구나. 할머니가 워낙 잘 가르쳐 주세요. 재현의 성장을 보니 뿌듯했어요. 마치 제 아들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영호가 살아있었다면 재현만한 나이였을 텐데 말이죠. 재현의 제안대로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어요. 제가 회장이라는 걸 알리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재현이 용기를 주었습니다. 할머니, 동네 사람들이 할머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편의점이었습니다. 밤새 일하는 사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렸어요. 할머니가 그런 분이셨다고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해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할머니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편의점 사장님이 첫 번째 지원군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을 통해 다른 상인분들에게도 소식이 퍼졌어요. 반찬가게 사장님도 오셨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큰 회사 회장님이 우리 동네에서 폐지를 주우며 사셨다니. 창피해요. 그냥 평범한 할머니로 지내고 싶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저희가 자랑스럽죠. 동네 아줌마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처음엔 믿지 못하시더니 증거를 보여드리니 모두 놀라셨어요. 어머, 정말이네. 그럼 맨날 불쌍하다고 생각했는데. 웃음이 나왔어요. 그동안 저를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던 분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쳐다보셨거든요. 할머니, 저희가 뭘 도와드릴까요? 주주총회에서 응원해 주시면 돼요. 당연하죠. 우리 할머니 편이에요. 며칠 만에 동네 전체가 제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재현이 얼마나 기뻐하던지요. 할머니, 보세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할머니를 사랑해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동안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 곁에 있었다니 말이죠. 동네 할아버지들도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 악한 친척들을 혼내줘야 해. 정순이가 고생한 게 얼마인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동네 분들이 자발적으로 선우그룹 제품을 사기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 할머니 회사 제품이니까 써야지. 마트에서 선우그룹 계열사 제품들이 동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작은 움직임이지만 의미가 있었어요. 재현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게 진짜 힘이에요. 사람들의 마음 말이에요. 동네 청년들도 도와주겠다고 나섰어요. 재현의 친구들이었죠. 형님 할머니를 도와드려야죠. 이들이 SNS를 통해 저의 이야기를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조심스럽게, 너무 과하지 않게 말이에요. 하지만 반응이 뜨거웠어요. 진짜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폐지 줍던 할머니가 대기업 회장이라니. 저런 친척들은 정말 나빠요. 온라인에서도 제 편이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재현이 매일 반응을 확인해서 알려주었어요. 할머니,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친척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저희의 움직임을 알아채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이모, 요즘 바쁘시네요. 그래, 바빠. 무리하지 마세요. 나이도 있으신데. 협박 아닌 협박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재현이 옆에서 힘을 주었어요. 할머니, 우리에게는 진짜 힘이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요. 그날 밤 동네 회관에서 작은 모임을 가졌습니다. 평소 저를 아껴주셨던 분들이 모두 오셨어요. 마치 작은 축제 같았습니다. 할머니, 파이팅! 우리가 응원할게요. 이런 응원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싶었지만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드디어 임시주 주총회 날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긴장됐어요. 오늘이 모든 것이 결정되는 날이었거든요. 재현이 일찍 와서 함께 준비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꼭 이길 거예요. 고마워, 재현아. 내가 있어서 든든해. 정장을 입고 거울을 보니 예전의 제 모습이 보였어요. 강인했던 선우그룹 회장 박정순 말이죠. 오늘만큼은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주주들, 기자들, 그리고 놀랍게도 동네 분들까지. 재현이 미리 연락드렸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파이팅! 편의점 사장님이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반찬가게 사장님도 동네 아줌마들도 모두 오셨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주주총 회장으로 들어가니 친척들이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정민과 정호의 표정이 자신만만해 보였어요. 아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말과 함께 총회가 시작됐어요. 먼저 정민이 일어나서 발언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선우그룹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존 경영진의 안일한 태도로 인해 회사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회사는 여전히 건실했고 직원들도 열심히 일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민은 계속해서 저를 비난했습니다. 박정순 회장은 이미 경영 의지를 상실했습니다. 몇 년간 회사에 나오지도 않았고요. 주주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불안했습니다. 과연 제 말을 믿어줄까요? 드디어 제가 일어날 차례가 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니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재현의 격려하는 눈빛을 보니 힘이 났습니다.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우그룹 회장 박정순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계속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자리를 비운 것은 사실입니다. 개인적인 아픔 때문이었죠. 영호와 미연 이야기를 꺼내니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동반자와 함께 회사를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재현을 소개했어요. 김재현 씨는 제가 가장 힘들 때 옆에서 도와준 소중한 사람입니다. 경영 경험은 없지만
진정성과 열정이 있습니다. 재현이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재현입니다. 부족하지만 박정순 회장님과 함께 선우그룹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때 정호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경영 경험도 없는 사람을 후계자로. 이게 말이 됩니까? 순간 화가 났어요. 재현을 무시하는 게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경험은 배우면 되지만 진정성은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런 감상적인 말로 회사 경영이 됩니까? 그럼 너희는 뭐가 있는데? 돈에 대한 욕심뿐이잖아. 말이 거칠어지려는 순간 재현이 제 손을 잡았어요. 진정하라는 신호였죠.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주주 여러분, 저는 약속드립니다. 선우그룹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과 주주 여러분을 위한 회사로 만들겠습니다. 투표가 시작됐어요.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현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할머니, 괜찮을 거예요. 개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승리했어요. 간발의 차이였지만 이긴 건 이긴 거였습니다. 동네 분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할머니, 축하해요. 재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저도 울컥했습니다. 정말 해냈구나 싶었어요. 친척들은 씁쓸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어요. 정민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모,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는 너희가 하게 될 거야. 주주총회에서 승리한 후 정식으로 회장직에 복귀했습니다. 몇 년 만에 다시 앉은 회장 의자가 낯설면서도 친숙했어요. 재현이 부회장으로 임명받아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꿈 같아요. 나도 그래. 몇 달 전만 해도 폐지를 줍고 있었는데 말이야. 첫 번째 임원회의가 열렸어요. 오래된 임원들이 반가워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너무 그리웠어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앞으로 김재현 부회장과 함께 회사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처음엔 임원들이 의아해했어요. 갑자기 나타난 젊은 부회장이 당황스러웠을 테니까요. 하지만 재현의 진정성을 보고는 모두 인정해 주었습니다. 재현은 정말 빠르게 적응했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했고 직원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했습니다. 부회장님은 정말 다르세요. 직원들의 평가도 좋았어요. 동네 분들도 자주 회사에 놀러 오셨어요. 편의점 사장님이 커피를 가져다 주시고 반찬가게 사장님은 반찬을 싸오셨죠. 회사가 따뜻해졌어요. 할머니, 이런 회사 처음 봐요. 신입사원이 말하더라고요. 사장님이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해주시니까 일하는 맛이 나요. 그게 제가 원했던 회사 분위기였어요. 돈만 쫓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곳 말이죠. 몇 달 후 회사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직원들의 사기가 높아지니 자연스럽게 성과도 따라왔어요. 재현의 아이디어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할머니, 젊은 고객들을 위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야. 어떤 걸 생각하고 있어?
재현의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회사에 활력을 불어넣었어요. 나이 차이가 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경험을, 재현은 젊은 감각을 제공했죠. 어느 날 영호와 미연의 제사를 지내러 갔어요. 재현도 함께 했습니다. 영호야, 미연아, 엄마가 다시 일어났어. 너희들이 자랑스러워 할 만한 회사로 만들어 갈게. 재현이 조용히 절을 했어요. 형님, 누나,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아이들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녁에 재현과 함께 예전에 폐지를 주우던 골목을 걸었어요. 할머니, 그때가 그립긴 해요. 나도. 힘들었지만 순수했던 시간이었지. 카트는 이제 없었지만 추억은 남아 있었어요. 이 골목에서 재현을 만났고 함께 꿈을 키웠습니다. 재현아, 고마워. 뭘 고마워해요? 내가 있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저야말로 할머니 덕분에 이렇게 큰 꿈을 꿀 수 있게 됐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재현에게 경험과 지혜를, 재현은 저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회사는 날로 발전했고 동네도 더욱 활기차졌어요. 선우그룹이 동네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를 시작했거든요. 재현의 아이디어였죠. 할머니를 도와주신 분들에게 보답하고 싶어요. 정말 착한 청년이었어요. 마치 제 아들 같았습니다. 1년 후 선우그룹 창립 기념일 행사가 열렸습니다. 동네 분들도 모두 초대했어요. 편의점 사장님, 반찬가게 사장님, 그동안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이 오셨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훌륭한 분이었다니. 자랑스러웠어요. 이분들의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재현이 단상에 올라서 인사했어요. 1년 전 저는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정순 회장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재현의 성장을 지켜본 사람들의 따뜻한 박수였습니다. 앞으로도 회장님과 함께 더 좋은 회사, 더 따뜻한 회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 차례가 됐어요. 마이크 앞에 서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1년 전 저는 폐지를 주우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외롭고 절망적이었죠.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현을 만났고 동네 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눈물이 글썽글썽했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재현이 다가와서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앞으로도 함께 해요. 그럼 끝까지 함께 하자. 행사가 끝나고 재현과 함께 골목길을 걸었어요. 예전에 폐지를 주우며 걷던 그 길이었습니다. 이제는 희망으로 가득한 길이 되었어요. 할머니, 행복해요? 응, 정말 행복해. 가로등이 우리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어요. 외로웠던 그림자가 이제는 둘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재현아, 너를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저도요, 할머니. 우리는 계속 걸었어요. 새로운 내일을 향해서 말이죠. 폐지를 줍던 골목길이 이제는 희망과 사랑이 가득한 길이 되었습니다. 먼 하늘에서 영호와 미연이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잘했어.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네, 잘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어요. 재현과 함께, 동네 사람들과 함께 말이죠.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회사,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야기 말이에요. 폐지를 줍던 할머니가 다시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을 찾았어요. 재현이라는 아들 같은 존재와 동네라는 따뜻한 공동체를 말이죠. 마지막 장면, 저와 재현이 손을 잡고 골목길을 걸어갑니다. 예전에는 무거운 카트를 끌며 고단했던 이 길이 이제는 희망으로 가득해졌어요. 할머니,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좋은 일들이겠지. 우리가 함께하는 한 말이야. 달빛이 우리를 비춰주고 있었어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함께할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선우그룹은 이제 단순한 회사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곳,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폐지를 줍는 외로운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회장이자 재현에게는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외로움에서 사랑으로 바뀐 이야기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힘들 때가 있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여러분 곁에도 재현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